오늘장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1,700개가 넘고요. 상승 종목이 300개 가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이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려워서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쪽으로 주제 잡아봤습니다. 내용 먼저 보시죠. IT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좀 힘든데 휴대폰 부품주들이 그나마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갤럭시 폴드 출시일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 폴드 수정판을 공개했습니다. 틈새를 막고 보호막을 밀어 넣는 등 이 지적된 결함을 엄격히 보완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날짜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동안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9월 달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함 논란이 지난 4월에 나왔고요. 이 3달 정도 걸려서 일정이 확정이 됐고 또 5달 만에 이 날개를 펼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 등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에서 하반기에 신제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대전에 좀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쪽에서도 메이트 X를 다음 달 출시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달이 유력시 되고요. 조금은 늦어지면은 삼성전자 쪽과 비슷한 9월 달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지난 2월 달 CES에서 공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출시는 조금은 지연이 됐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KH바텍이라든지 이쪽 카메라 모듈 쪽의 해성옵틱스, MC넥스, 파트론 괜찮습니다. 과연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팩트체크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스토마토의 왕은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시 9월 달로 발표가 됐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9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자와 출시국은 공개하지 않아 8월 말이 돼서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제품인 갤럭시 노트 10은 120개에서 130개 국가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갤럭시 폴드는 그보다 적은 국가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G로 출시되기 때문에 5G가 상용화된 한국, 미국, 유럽, 인도 등지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많지는 않은 만큼 얼리 어답터 위주로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갤럭시 폴드 이번에 좀 결함을 포함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지난 4월 사전 체험단이 화면 보호막을 제거해 디스플레이가 손상된 점을 감안한 건데요.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덮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도 보강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덮이는 부분인 힌지 상하단에 보호캡을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로운 메탈층을 추가해 디스플레이를 더 잘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달라졌군요. 그러면은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뭔가 예상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행 조짐도 보이고 있나요? 사실 한 차례 좀 김이 빠졌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서요. 어떤가요? 사실 갤럭시 폴드는 많이 팔려고 내놓는 작품은 아닙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 본부장은 지난 2월 갤럭시 폴드를 100만 대 정도 양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의 출시 연기 사태를 겪은 이후로는 심혈을 기울여 테스트를 한 만큼 출시 대수는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가격도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기 쉬운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제품을 구하기 힘든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플래그십 모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출시를 예정해 놓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하반기에도 다른 업체들 휴대폰 출시 일정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 지금 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9월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과 하웨이 등이 잇따라 신모델을 출시하며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의 폴더블 폰인 메이트 X 역시 출시가 가시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 전시회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웨이는 메이트 X 외에 기존 프리미엄 라인인 P 라인을 다음 달 중후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과 함께 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후속 모델을 9월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5G 이동통신이 아닌 LTE로 출시하는 만큼 LTE 선호 소비자와 기존 애플 마니아층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마 가을 즈음이 되겠네요. 9월이 뜨거운 휴대폰 대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특히나 휴대폰 산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여서 이 폼팩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틀을 깨는 그런 제품들 과연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좀 두각을 나타낼지 관심도 모아지고요. 휴대폰 부품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세가 좀 괜찮은데 그동안에는 좀 잠잠했었죠.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추세 어땠는지 이런 부분부터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주가 추이부터 좀 봐주세요. 먼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네.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딱 보시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네. 수혜주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가만히 보시면 맨 위쪽부터 이제 BH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PCB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박스를 쳐놨던 파워리스라든가 파트론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카메라 모듈 그 관련주들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자화전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아모텍, 세코니스 같은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안테나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 관련 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종목군들의 이제 흐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 강한 흐름 보였던 종목이 지금 파워로시스하고 파트론이에요. 최근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파워로시스하고 파트론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뿜어낸 반면에 BH라든가 이넥스 첨단 소재, 자화전자,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키트, 아모텍, 세코니스 같은 종목군들은 올해 들어서 대체로 주가는 뭐 바닥은 쳤습니다만 큰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체로 옆으로 기어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올해 상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다소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하지만 스마트폰의 이제 사용이 상당히 고사용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만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파트론과 파워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상대로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해서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라고 해서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특화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큰 수혜를 보이면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섰다라는 부분에 일단 주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고 또 갤럭시 노트 10이 그 출시가 됨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 뭐 PCB 관련주라든가 뭐 안테나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품주들로 매기가 확산될지 여부도 일단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 사실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 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조금 봐도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10년 만에 폼팩터 변화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모양의 이러한 어떤 구성을 가진 그런 어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새로운 모바일 시대가 열린 데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시장 매기가 또 확산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폴더블 폰은 일단 화면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듀얼 이상의 어떤 화면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이제 속도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이제 5G 그 폴더블 4 같은 경우는 5G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품과 거기에 따라 속도감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해서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고가에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높아진 사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한 수요 창출이 있을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폴더블 폰의 출하량을 2019년 올해 한 320만 대 정도 일단 출범하면서 320만 정도 보고 있는데 2022년 정도에서 5,010만 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폴더블 폰은 한번 출시가 되면서 연평균 100% 이상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좀 부족하고 또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여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치가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폴더블 폰 시장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이제는 이제 중국의 로열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웨이까지 이제 스마트폰 출시가 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이제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격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강하게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사양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 변화로 인해서 아마 이 폴더블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한 어떤 주가의 흐름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만 한국 증시가 시장 분위기만 조금만 좋으면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약한 부분은 좀 부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주들은 워낙에 최근 들어서 가장 굵직한 핵심 이슈가 이 한일 무역 분쟁 가운데서 영향을 받나 아니나 이 국산화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이슈에서 휴대폰 부품주들은 어떤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휴대폰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라는 그 이제 변수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지금 다 계속 밀리고 있죠. 한국 증시 다 자체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최대 이제 지금 피해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 종목들도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되면 성장성이 위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만큼 더 업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는 뭐 한국이 지금 다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뭐 아직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또 IT 업체라든가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그래 지금은 아직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네. 다음 달 중순 정도 선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보고 있는 상태고 분위기도 일단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폴더블 폰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만약에 지금 폴더블 폰이 이제 9월달 출시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폴더블 폰의 출시 시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게 되면 폴더블 폰의 상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었던 세 개 품목 가운데 이제 폴리비더 필름 있죠. 네. 그 필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 규제가 진행되게 되면 일단 생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 필름이라든가 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체
업체들, 품목을 만들 수 있는 대체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만드는 국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폴리미드 필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SKC라든가 SKC 코롱PI, 코롱인더스트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 대체품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또 지금 이제 필름 관련주들 중에서 UTI라는 종목이 있죠. 맞아요. UTI라는 종목들은 이제 유리를 중심으로 필름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신제품을 더 만들어냈던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필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그래도 대체 품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또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요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군들 위주로 또 그렇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가는데 부품주 내에서도 이런 옥석 가르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작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장이 안 좋다고 뭐 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항상 그래요. 주시장이 이제 안 좋으면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우리는 종목 발굴을 더 주력을 해야 되고 장이 안 좋을 때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이 뭔가를 보면서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장에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하는 게 바로 이제 성공 투자에서도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일단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인데 지금 이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 폴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부품이 워낙에 많죠. 뭐 OLED 이제 플렉서블 OLED부터 해가지고 5G, 그다음에 뭐 이제 반도체,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PCB 굉장히 많은 그 고사양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MLCC라든가 PCB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실적 개선도 가능성도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도 이러한 어떤 폴더블 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MLCC, PCB, 뭐 카메라 모듈, 5칩, 칩 이런 것들도 모두가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매출 실적이 이어진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일단 그 대표적인 종목이 파트론 같은 종목인데 파트론 같은 종목은 실적 자체가 아니면 예상 실적 자체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 한 33%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9% 정도까지 이제 실적 호전이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이 이 정도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파워리스라든가 앱시레스라든가 나머지 종목군들의 경우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상이고요. 얘네뿐만 아니라 뭐 MLCC라든가 PCB라든가 이런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품주들은 그래도 탑픽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대표적인 실적 부품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몇 개 좀 보면은요. KH바텍이 1.16% 상승입니다. 이 종목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까지 좀 상승하고 있고요.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 갤럭시 폴드 부품주로 좀 묶이죠. 그리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넥스 쪽 강과학권 정도 이 정도면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잘 버티는 상태입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한 0.5%, 0.7% 오름세 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괜찮습니다. 울트라 싱글라스 쪽, 이 UTI는 어제는 오르다가 오늘 살짝 좀 밀려나고 있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도 좀 묶이는데 이 종목은 오늘 조정권이네요. 그러면 관련주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좀 세워볼까요? 지금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이제 폴더블 폰 출시가 이제 임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제 제외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또 오늘 주말이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기대감마저도 지금 이제 살짝 꺾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장세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사할 게 아니라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게 되면 과연 어떤 종목에 가장 큰 수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더 시세를 많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한 가장 이제 제일 그 주목할 부분들이 카메라 이제 모듈 관련주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플렉서블 OLE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앞서 일부 소외주주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그룹준에서도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같은 정보들도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근데 그동안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밀린 상태인데 이런 어떤 그 폴더블 폰 출시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폴더블이라든가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게 되면 MLCC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어떤 글로벌 경기라든가 또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되면 어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MLCC 말씀드렸고 PCB라든가 5G 관련주인데 특히나 이제 FPCB 연성 회로 기판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도 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뭐 BH라든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런 종목군들, 또 코리아소켓, 자화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도 그동안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종목이지만 과거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때 상당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갤럭시 노트 10도 같이 출시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의 어떤 그 반등이라든가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BH라든가 뭐 이넥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아까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나 역시 이제 최우선적인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을 제가 네 종목 정도 또 압축을 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파트론과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그리고 MCNX 나무가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실적 호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이제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파워로직스라든가 MCNX 나무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어떤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차트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들 종목은 이제 차트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잠깐 단기적인 숨고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곧바로 2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가 되고 9월 달에 폴더가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이게 결정되는 그 시점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차분하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매수 포인트라든가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면 괜찮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가장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